자, 어제 영상을 토요일날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 야간장에는 여러 가지 미국의 불확실성, 요새 뭐 그 중동 전쟁 확산 여부, 그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하가 안 할 수도 있다. 여기에다가 또 금리 인상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끝없이 올라갈 때는 뭐 상승 계속 할 때나 뭐 기업 뭐 어느 하나 기업이 뭐 어쩌고 전혀 영향을 안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호재는 반영이 안, 악재는 반영이 안 되고 호재만 반영이 된다. 그리고 기대감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여기까지, 여기가 아니라 더 빠지면 어떠냐. 36,000까지 빠지면 어떠냐. 그렇게 편하게 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때문에 또 그 우려감 때문에 좀 시장이 계속 이 한 주간은 계속 침체를 했는데,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로 그 명분만 세웠어요. 아, 뭐 상대가 뭐 타격을 입었던 안 입었던 방어를 했던, 아,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공격을 했던 거고, 이스라엘도 우려했던 게 뭐 유전은 지금은 아니지만 핵시설을 타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란의 타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반격에 대해서 이란에서 전혀 타격이 없다. 우리는 아무 이상 없어. 그리고 니네가 하려면 전면전 하려면 해.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어떤 명분만, 아, 우리는 그래도 그대로 있지 않고 공격을 했다. 이런 명분 가지고 당분간은 좀 소강 상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지표라든가 다음 주에도 이제 PC라든가 그런 지표, 그런 거에 따라 그 갭 정도가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는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갭 상승을 하든지 갭 하락을 하든지. 그래서 일일이 이거 막 수십 가지 뭐 지표든 실적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날 우리가 대응만 잘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거보다도 아직까지는 방송에 전혀 나오지 않는, 좀 약간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정은이죠.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 김정은이가 가뜩이나 지금 전쟁은 꼭 한다, 언제 하는지가 문제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막 함부로 하지는 못하죠. 근데 김정은이가 볼 때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을 보니까, 아, 이란도 한 방 먹으니까 뭐 300발이 넘는 뭐 드론서부터 미사일을 발사를 해도 뭐 전면전이 되질 않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어떡하나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최초로다가 이스라엘 갖다 공격했던 그 타점을 갖다가 형식적인 공격을 한 것이지, 무슨 핵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을 치명적인 데를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서로 명분만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거를 오판할 수도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여차하면 어떻게 도발해 보려고 하는데, 이건 미국도 그렇고 너무 막강하니까 그냥 큰 소리만 치고 자기네들 제재를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국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이런 쪽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전처럼 뭐 연평도나 뭐 가까운데 우리나라의 영토를 갖다가 미사일 정도 한 방 쏴가지고 건드려서 한 방 맞는다 하더라도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보도, 지금 이란 이스라엘의 시끄러워서 못 봤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다.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하나가 있거든요. 참수. 참수 작전, 트럼프가 맨 처음에 그 얘기했을 때 바짝 얼어가지고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나오질 않고 김여정이가 나와서 계속 떠든 거고, 어디 가서 은둔하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뭐 공격 한번 해도 자기가 직접 타격받거나 위협받을 일은 없다고 지금 생각을 굳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도발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얘가 39,000인 지지선인데 여기가 무너지면은 좀 많이 무너진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8,500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 빠지면은 38,000도 좀 위험하다. 실제로 깨졌어요. 그래서 미국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인데, 그동안 너무
무조건적으로 올라갔던 기술주,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이 지금 계속 지금 뭐 3%씩 빠져가지고 고점서부터는 뭐 한 20% 이상이 빠지다 보니까 나스닥은 또 하락을 하고 혼조세로 마감이 됐어요. 다우지수는 좀 올라갔고 300포인트 넘게 올라가다가 한 200포인트 정도에 마감이 됐어요. 자, 이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거의 뭐 저점에서 700%가 올라갔어요. 계속. 이게 월봉이고 주봉상도 거침없이 올라갔어요. 아, 그래서 이 정도 빠지는데 뭘 이걸 가지고 난리를 치냐고요. 제가 봐서는 이거 600까지도 빠져도 되고 500까지 빠져도 돼요. 뭐 400까지도 빠져도 되고 올라간 걸 생각해야지 어떻게 계속 올라가냐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1억 이상 찍었으면 1억에서 1억 천이 거의 거기를 돌파 못하면은 다시 밀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마냥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일부는 팔아라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 주식도 현물은 50% 70%는 무조건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런 우려했던 부분이 그 전에 뭐 테이퍼링 제가 얘기했지만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은 계속 밀린다. 그리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영상에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한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무조건 한다라고 해서 제가 늘 기대감이다. 이거 기대감 갖고 올라가는 거고 기대감이 사라졌을 때는 지금같이 빠지는데 지금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올라간 거 생각하면 저점에서 올라간 건 생각 안 하고 계속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하면은 당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우리 업종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단계별로 얘기했어요. 여기 진하게 친 게 2,500 못 넘을 때 2,500 올라간 다음에 2,600 생각하고 그 다음에 2,700 생각하고 2,800을 생각하면 된다. 그때 이 지점에서도 제가 2,800을 찍기보다는 이 고점을 돌파한 다음이 조심해야 된다. 그 전에 예를 들으면서 돌파하고 밀리면 크게 밀린단 말이에요. 돌파하고 더 이상 돌파 못하면 그 다음에는 크게 밀린다. 그 다음에 2700 깨지면은 50단위로 2650, 2700은 지지가 돼야 된다. 여기 진하게 좀 쳐져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도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2000 어떻게 보면 500까지도 열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상승은 상당히 좋다. 이 상승은 우리는 더 갈 수 있는데 또 글로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뺐다가도 다시 올라가려고 밑꼬리를 많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하락하더라도 우리는 수급에 의해서 이제 바뀌니까 지금 분위기상 봐서는 뭐 갭이 크게 뜨지도 않고 갭이 크게 하락하지도 않아요. 옵션 같은 경우는 양풀이가 살짝 죽든가 아니면 콜옵션이 조금 올라가서 시작되는데 그것도 이제 개인이나 약자들이 오히려 상승으로 몰리면 뺀다. 그 다음에 하락으로 몰리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하락을 해도 이 저점은 이 밑골이 긴 저점을 깨기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것도 어렵다. 중동 전쟁이 정말 급격하게 그냥 야간에 막 그냥 서로 강력하게 타격을 데미지를 주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거나 또 다른 제3의 전쟁 시도가 있거나 이런 거 말고는 아직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동결 또는 인하 축소, 금리 인상까지도 나오는 이런 부분이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이 2,500 우리가 어렵게 이 밑에서부터 올라간 자리는 아직까지 견조하게 지켜질 수 있다. 그 전에 2,550단이 잘 지켜지고 또 반등이 나올 땐 강하게 나와요. 그동안 올라간 걸 생각해야지 어떻게 조금 떨어진다고 난리치면 안 된다. 자, 선물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도 365 기준으로 370, 360 여기서 공방을 하다가 한 단계 올라가면 370에서 75, 그 다음에 65. 근데 이 싸움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빠지잖아요. 빠져. 지금 354 정도, 그 다음에 저점이 348대까지 빠졌어요. 요 라인까지. 45까지는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 붕괴되면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퍼펙트 스럼이 오는 거예요. 2가지 이상, 3가지 이상의 동시에 악재가 터졌을 때는 뭐 더 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은 자꾸 올라가려고 해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 수요일 날 제가 우리 멤버십 회원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좀 여기서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나치게 너무 많이 뺐다. 이거는 목요일 날 위클리 콜옵션을 터트리려고 하는 의도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물 8P가 올라갔고 8P가 넘게 올라가면서 6200% 콜옵션이 터졌어요. 지난번에 여기서도 얘기를 했고, 위클리 하시는 아무 때나 양매수하지 말고 아무 때나 매수하지 말고 지금쯤이면 어디서 나올 건지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실제로 이때는 뭐 정확하게 제가 얘기했고 그 근거도 있어요. 이거는 위클리 터트리려고 하는 의도가 잠재적으로 있다. 그 괜히 만들어 놔가지고 뭐 무슨 매물 소화 과정 어쩌고 해서 뭐 개인을 뭐 보호하는 것도 아닌데, 위클리랑 워런트로 다 죽잖아요. 옵션도 위험한데 오히려 옵션이 안전하죠, 잘하면. 그래서 일단은 이게 6200%, 그 다음에 여기서 11포인트 야간에까지 빠지면서 11포인트가 빠지면서 또 풋옵션에서 8400% 최대예요, 최대. 그 정도가 터지고 밑거리를 또 달고 강력하게 일단은 우리는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도 수급이 문제인데, 수급이 개인하고 약자들이 몰려들어도 여기도 마찬가지 저점 깨기는 어렵다. 빼는 척 하다가 수급 바뀌면은 오히려 치고 좀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클리는 막 초대박이 막 터지지만 옵션도 많이 터졌죠. 뭐 7000%, 뭐 4000%, 뭐 6000%막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5월물은 본옵션은 이제 시작이다. 본옵션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다 보신 분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4년 동안 보시고 큰 흐름을 거의 적중을 잘하기 때문에 2월달 초대박, 4월달 초대박 리딩 끝까지 가라. 몇 개만 중간에 뭐 50%, 80%, 90% 청산하고 그렇게 터지는데 그렇게 2000% 이상 터질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한두 개 끝까지 가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끝까지 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한두 개는 완전 수익이라. 근데 그게 금액이 커지니까 한두 개라도 막 100, 200달러가 되니까 이거라도 차익 실현하자 하는데, 그럴 때는 한두 개 갖고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지난번에 우리 기록이 2200%가 있지만 기록을 갱신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3000%, 4000%. 올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너무 많이 터졌어요. 지금까지 지금 대박, 초대박이 8번 터졌어요. 1년에 10번 안팎인데, 그러면 올해는 지금 분위기가 트렌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20번 안팎을 보기 때문에 5월달은 이제 시작이다. 근데 시작하려고 하고 터지려고 하는데 또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 매매를 또 안 해요. 그동안 뭐 무리했든지, 그 다음에 좀 여러 가지 개인사, 그 다음에 좀 몸이 안 좋아서 뭐 출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로 큰 수익 올릴 때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이럴 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저희는 얘기하잖아요. 안정 속에 뭐냐, 작은 돈으로 크게 몇 번 벌면 큰 돈이 돼요. 그거 가지고 선물 위주로 해라. 매매가 안 되는데 자꾸 거기다 위클리, 워런트, 옵션에다가 한 가격에, 똑같은 가격에다 비중 팍팍 실는, 절대로 안 돼요. 아는 건 많죠. 근데 정확히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안 되시는 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그냥 카톡하면 제가 대응을 안 한다는데도 계속 오고 있어요. 댓글 다시고 오세요.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본옵션은 시작이다. 본옵션은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요새는 움직이면 5포인트 이상이에요. 5포인트 이상이라 이제는 1차가 361 정도가 돼요. 이 정도를 갖다 월화 가느냐, 아니면 365까지 가느냐. 이 정도 가면은 또 한번 눌릴 수도 있어요. 눌리는 강도가 많이 눌리느냐, 아니면 살짝 눌렸다 더 치고 가느냐. 그래서 이번 달에 360이나 370을 아예 가느냐, 아니면 가다가 또 꺾여서 바닥 확인을 왔다가 가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리딩 한다는 사람들이 내일은 콜이다 풋이다, 이게 무지하게 위험하다니까. 여기서 콜이다 해서 맞췄어요. 거봐 맞았잖아. 이렇게 빼버리고 다 죽여버리는데, 그 있잖아요. 몇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콜이다 풋이다 몰빵해라. 기본도 안 된 사람이에요. 경험도 얼마 없어요. 이런 말도 되는 거 한두 개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시장 경험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무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잘 속아요, 사람들이. 진짜는 잘 안 믿고 가짜들한테 터진다니까. 매일 몇 프로, 무슨 매일 몇 프로가 어딨어.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현혹이 된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돼요. 기회가 지금까지 손실이야. 자, 4월달까지 손실이야. 5월, 6월만 다는 아니라도 50%, 70% 회복을 하세요. 하반기에 또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매매법을 고쳐라. 매매법을 고쳐라. 제가 얘기했죠. 라이브 하면 1대1 상담이 안 된다. 아니, 포지션은
포지션은 안 되고 내가 매매를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는 돼요. 이거는 되는데 그러기 전에 편하게 얼마든지 리딩을 해주고 편하게 해준다는데도 댓글 하나 안 달고 와요.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이 근데 영상을 많이 봐요. 최소한 뭐 지난번에도 뭐 500명, 600명, 옛날엔 1000명 넘게 봤는데 그러면 한 가지라도 이게 맞는다 하면 구독이라도 좀 누르고 좋아요도 좀 누르고 그게 기본 아닙니까? 유튜브에서는 좀 그런 것도 좀 기본적인 거 좀 해주시고 댓글도 좀 열심히 달고 그리고 카톡 신청을 하시라는데 계속 카톡만 오면은 제가 바쁘기도 하고 대응이 안 돼요. 누군지를 알고 제가 대응을 하냐고요. 성의를 좀 보이시라는 거.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법 고쳐라. 이거는 진짜 회초리로 맞아가면서 고쳐야 돼요. 나만 망하면 되는데 가족, 주변 다 망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지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연락이 오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선물은 밀려도 이 저점을 깨기가 어렵다. 이 저점이 깨졌을 때는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악재가 갑자기 생겨갖고 그거는 뭐 언제까지 빠질지 몰라요. 뭐 345, 335도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되는 게 파생이고 반대로 이게 이제 이란에서도 야 니네 안 건드리면 나도 안 건드릴게. 그럼 이스라엘에서도 알았어 니네도 우리 인질을 다 풀어줘라. 지금 조건이 그건데 인질을 잡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니네들 하마스고 얘네들 다 우리가 공격할 거니까 너 니네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니네 자꾸 지원하지 마. 뭐 이러면서 잠정적인 휴전이나 이런 게 온다면 또 급등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밤새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버나잇을 저한테 수없이 물어보는데 저는 원금을 하라는 적이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몰빵이라 이 미친놈이에요. 이거는 있어요. 그런 놈이 있어요. 잘 나가요 지금. 정신 나간 놈이라니까. 진짜 혹시라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죽어요. 손실 본 사람 너무 많고 하지 마시고 갑자기 바뀐단 말이에요. 갑자기 콜이었다 푸스로 바뀌고 푸시였다 콜로 바뀌는데 어떻게 지금 콜이니까 오버나잇 해라 풀베팅 해라 이게 이런 걸 가만히 두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는 그래요. 안정 속의 번영 리스크 관리 그리고 작은 돈으로 크게 벌어서 이거 몇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물 위주로 해라. 자꾸 해선 가고 딴 데 가봐야 걔네들은 대박은 없어요. 쪽박만 있지. 그런 구조를 모르니까는 무모하게 자꾸 레버리지 큰 데로만 가는 거예요. 위클리 양매수 했때 그냥 1억 이상 날린 사람이 한둘이냐고 지금. 프리미엄 다 죽여버려요. 아무 때나 터트리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저는 자신은 위클리 거의 다 맞췄어요. 거의 다 맞췄어. 그렇다고 위클리를 제가 무리하게 하나? 절대 안 그래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얼마 이상 안 한다. 왜? 계속 버는데 계속 뭐 300% 400% 뭐 1000% 버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하다가 수익 난 거 그냥 몰빵해가지고 1억 2억씩 갖다가 한 방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손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평상시에 수익을 계속 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심심하니까 아주 작은 돈 갖고 그렇게 그 위클리 쪽은 대응을 하시고 워런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본옵션 제가 하시라고 하고 여력이 있으신 분은 선물만 하시나. 지금 선물 멤버십에 몇 번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거 뭐 80만원, 100만원, 300만원 버는 거 막 자랑하는 데 있는데 선물로만 해도 1000, 2000씩 벌어도 얘기도 안 해요. 공지를 안 하잖아요. 올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느껴야지 자꾸 어디 가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가서 악플 달고 저기 가서 악플 달고 제가 그래서 정회원 따로 모집 안 하고 멤버십 위주로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 위주로만 저는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쟁도 일단은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럼 당분간은 기업 실적 그리고 뭐 지표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장에는 큰 영향을 못 줘요. 그 다음날 뭐 갭상승을 하더라도 갭상승을 이렇게 했다가도 확 뺄 수가 있는 거고 갭하락을 했다가도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때 대응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밤새 가면서 그걸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거저거 찾아보고 어디 뭐 라이브 하는데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보고 그게 과연 그 다음날 우리 매매에 도움이 되냐? 안 돼요. 결론만 알면 돼요. 다우지수가 강보합이었냐 약보합이었냐 혼조였냐 급등을 했냐 그러면 우리 시장에는 갭이 뜨냐 갭하락을 하냐 양풀이 죽이냐 보합인데 우리가 대응할 거는 언제 어디서 하느냐 선물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선물 매수냐 매도냐 콜옵션 매수냐 풋옵션 매수냐 이것만 알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그런 데 가서 사람들이 진짜 실력이 있다. 뭐가 실력이 있어요? 매매 따라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말씀을 드렸고 옵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급적이면은 너무 낮은 가격은 지금 하지 마세요. 승부를 노릴 때는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372.5 정도까지 괜찮아요. 372.5가 0.8이는데 얘가 좀 밀릴 수도 있어요. 한 0.7 초반이나 0.6대 정도면은 이게 매수를 할 만하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0.9 이상으로 갔을 때 갔다가 윗골이 달리고 음봉 달리면 던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지지하고 다시 치고 올라갈 때는 뭐 한 1.2, 1.45, 1.8 이 정도로 단계별로 갈 수가 있다. 이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고, 자, 풋옵션 같은 경우는 좀 한 1.330 정도 볼게요. 330이 이스라엘 폭격 얘기가 나오면서 저점에서 이제 외가격은 한 600%, 700%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보시는 대로 이 고점에서 벌써 이 3분의 1 토막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3.0짜리가 1.08 정도 엄청나게 그냥 빼버린 거예요. 25만 원으로 빠져버렸어요. 75만 원짜리가 25만 원, 이거를 갖다 또 1.0, 1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예 보지 마라. 근데 거의 다 그래요. 그런 걸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탈하면 이것도 보면 안 돼요. 일단 지지선이 여기서 갭던 자리를 보시면 돼요. 갭든 다음에 밀었던 자리도 있고 시가도 있는데 일단은 0.64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여기 이탈하면 그 다음 저점까지 깨지면 콜옵션에서 이미 최소한 300% 400%가 터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옵션은 이제 시작입니다. 5월물. 예, 큰 흐름을 이 정도로 보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고 지금도 왔다 갔다 여기 하시는 분은 그냥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저는 그런 분들 원치 않아요. 개인이라도 정말 매매법을 고쳐가면서 정말 잘 되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만 오세요. 안 되는 분들 아무리 얘기해도 나중에 10번째라도 한 번 잘못하면 원망밖에 안 돌아와요. 그래서 진짜 그 잔소리가 아니라 굵은 소리예요. 굵은 소리 듣고 경험이 많으실수록 못 고쳐요.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시고 자존심 버려야 돼요. 파생해서 무슨 자존심 가지고 이래서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지 저러면 어떻게 생각하지 자존심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 고치고 제발 수익 좀 며칠 올리면 쉬었다 가고 한 2, 3일만 쉬어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얘기했잖아. 불안하면 이번 주 아니면 일주일 2주만 쉬어보세요. 또 보여요. 한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만 쉬어도 되고 화요일까지 관망을 하다가 수요일 아니면 목금 정도의 파동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하든가 그 다음에 또 만기주에도 마찬가지로 한 화요일 정도 그 정도까지 살짝씩만 조금씩 하다가 터질 수 있는 흐름에서 지난번 우리 2월달 4월달처럼 집중적으로 하니까 되잖아요. 거의 손실 보신 분 없고 그렇게 위험한 데서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싫은 소리라고 잔소리라고 왜 반복하냐면 지난 영상에도 올린 적도 있고 많이 올렸어요. 그러나 좀 지금만 보고 옛날 거 안 보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어요. 중요한 얘기는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을 한다. 그런데 이거 들으면 이걸 누가 몰라. 다 알고 있지. 근데 행동을 그렇게 안 해. 그럼 모르는 거라니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론은 다 알아. 양매수하면 안 돼. 몰빵하면 안 돼. 비중 많이 실으면 안 돼. 근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깨지고 정말 이거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하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라니까요. 처음부터 잘못 배운 거라고. 주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리딩을 거의 다 하고 있다. 극소수 몇 명 제가 인정하는 사람 한 2명 빼놓고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열광을 하다가 결국은 오래 못 가죠. 오래 가려면 작은 돈으로 크게 벌려고 해야 되고 옛날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거 지난 거 자꾸 얘기하지 마. 나 얼마큼 물렸는데 그럼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요. 물릴 수도 있어요. 30%면 40%. 절반 밑으로 물리면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20, 30%는 파생해서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대신 사정이 있을 거 아니야. 바빠서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일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매매를 무모하게 해서 못할 수 있고 그거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 앞으로도 얘기할 거예요. 못 고쳐서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스터디도 적극적으로 스터디에
오전에는 이제 그 매매할 수 있는 거 주식 같은 경우 80, 90%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는 거 무모하게 아무 전문가가 얘기한다고 안 들어가는 게끔 단시간에 그 거짓말인지 알죠? 왜? 딴 데서는 거액을 들여서도 배운 게 없으니까 완전 달라요. 그런데 오후에는 이것만 지키면은 무조건 안 깨진다. 파생해서 크게 살아남을 수 있다. 코팅해가지고 다 해놨잖아요. 그거 제가 별도로 받으려면 진짜 많이 받아야 돼. 돈 받고 줬습니까? 제가 그냥 드렸지. 근데 이제 지쳤어요, 저도. 다 가르쳐 놓으면 튀어가요, 딴 데로. 왜? 할만하니까 혼자. 거액을 주고 해서도 다 깨졌다가 뭐 돈도 아니고 밥도 싸구려 제가 샀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 많아요. 자기네들이 온갖 댓글 보면 극찬을 해놓고 처음 봤다 진작 알았어야 된다 온갖 극찬을 하고 새벽까지 연락 오고 하던 사람들이 일당 정도 벌 때 되니까 싹 빠져나갔죠. 거짓말하자면 한 7, 80%가 그래요. 스터디 배운 사람. 그리고는 또 얘기를 하죠. 다 귀에 들어오죠. 나는 하루 일당은 번다.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근데 미안하지만 파생에서는 성공을 못해요. 왜? 중박, 대박, 초대박을 못 잡으니까. 자, 일단은 저도 기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진짜 대박을 그렇게 미리 몇 개월 전에 얘기를 하고 초대박이 터지고 수시로 방향성을 이렇게 어려울 때 다 얘기를 해도 댓글도 제대로 안 달아, 좋아요도 별로 안 눌러, 구독도 잘 안 눌러. 그러면은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라이브를 늦추든지 아니면은 혼자 조용하게 하는 게 낫지. 제가 이 고생을 해가면서. 그러나 또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꾸준하게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또 그러진 않아요. 단 몇 분이 계시다고 정말 매매법 잘못된 거 고치고 꾸준하게 잘 됐다, 정말 도움을 조금 받았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한 열심히 화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말 잘 지내시고 또 건의사항이나 개인적으로 매매법 고친다 그냥 카톡 주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댓글 다시고 그냥은 응대를 제가 안 합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